중심 수업 태장중학교 영어교사 남지연입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원격 수업. 교단에 선 이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도 앞서고 그동안 해왔던 거꾸로 수업의 플립러닝이나 스마트 앱을 활용한 수업 방식과는 다소 많이 다르기에 막막함도 느꼈습니다. 가장 다른 부분은 바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수업 레시피로 피드백이 보이는 수업을 간략하게 소개할까 합니다. 저희 학교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글 클래스룸을 채택했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구글 클래스룸은 과제 탑재가 용이하고 학습 관리 도구가 무료로 제공되며 댓글을 통해 과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어교사로서 제가 출발한 고민은 원격 수업의 흐름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소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라고 하면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나누는데요. 원격 수업에서 저는 어떤 수업을 디자인할까 구상하다가 온라인 시범 수업 기간 동안 운영했던 저의 수업 진행 과정을 돌아보았고 그 방식이 연역적이라는 점을 캐치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 흐름을 개념, 활동, 평가 및 피드백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 수업을 디자인하였습니다. 먼저 개념 단계는 학습에 꼭 필요한 핵심 개념, 다시 말하면 학습 개념을 질문을 통해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EBS 온라인 컨텐츠나 자체 제작한 수업 설명 영상을 제공합니다. 제 수업의 예를 들자면 문법, 동명사의 개념, 의미, 형태, 그리고 문장에서의 쓰임 등을 구글 슬라이드 요약 노트를 제공하고 강의 영상을 통해 설명을 들으며 학생들은 이 슬라이드에 개념 및 예문 등을 정리합니다. 문장의 오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의 오형식 개념 이해하기 위해서 교사의 강의 영상을 보고 구글 슬라이드 학습 요약 노트를 정리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활동 단계에서는 문법 개념을 맥락과 연관시키는 활동을 합니다. 간단한 문장 연습이나 문법 개념을 활용하는 연습 문제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조금 어려운 수행 관제로 주제나 맥락을 던져주고 문법 태스크를 통해 주제와 연관 짓는 활동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의 오형식과 동명사를 사용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나와 타인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5문장 이상으로 제시하시오 라고 과제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전제는 동명사와 문장의 오형식을 학생들이 이미 배운 상태여야 합니다. 학생들은 테드 동영상과 WHO 홈페이지에 탑재된 코로나 바이러스 Advice for the Public 영어 원문을 읽어주고 주제와 연관된 문장을 찾아 동명사와 문장의 오형식으로 바꾸어 표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평가 및 피드백 단계는 소크라티브 앱을 활용한 형성평가와 구글 설문지를 활용한 강의평가를 소개할까 합니다. 전자가 학생들의 즉각적인 이해 점검을 확인하는 피드백이라면 다시 말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주는 피드백이라면 후자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수업 이해 전반에 관한 설문에 응답함으로써 학생들로부터 받는 피드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각 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개념 활동에서 쓴 학습자 요약 노트를 보겠습니다. 동명사 요약 노트인데요. 동명사 요약 노트에서는 목차가 주어지고 개념, 형태, 규칙, 역할, 주의할 점,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명사, 동명사 부정하기 이 순서로 목차에서 제시했던 그러한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특히 슬라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페이지를 넘기며 정리하는 식의 요약 노트의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문장의 오형식 요약 노트도 같이 보겠습니다. 문장의 오형식 요약 노트도 역시 슬라이드로 제시했습니다. 본문은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오형식을 제시하고 있지만 저는 문장의 형식 중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양한 문장의 형식을 접해봄으로써 학생들이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문장의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5형식의 목적격 보호로 사용되는 경우들도 같이 분석해서 알려주었고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슬라이드 노트에다가 요약을 합니다. 두 번째 활동은 워크시트를 활용한 연습 문제 시간입니다. 구글 문서를 활용하여서 워크시트를 만들었는데요. 먼저 문법의 핵심 개념을 이해한 후 문장의 쓰임을 파악하기, 그리고 단어를 이용해서 대화를 완성하기,
그리고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긋고 그 단어를 고쳐 쓰기, 그리고 단어를 배열해서 문장 완성하기 등 어떤 좀 다소 컨트롤된 문법 연습 문제를 풀게 됩니다. 구글 퀴즈에서는 단답형이나 장문형의 답일 경우 채점에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문장 연습은 주로 구글 문서를 활용해서 과제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단계인 평가 및 피드백 활용입니다. 원격 수업의 가장 큰 단점은 학생들을 대면하지 않음으로써 학습 목표 도달 여부나 학생들의 이해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2단계가 없으면 자칫하다간 나홀로 수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 및 피드백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크라티브 앱을 활용한 문법 형성 평가와 강의를 마친 후 강의 전반을 묻는 구글 강의 설문 피드백을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크라티브 앱의 최대 장점은요, 학생들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앱을 설치한 후에 교사의 고유 방번호를 입력해서 퀴즈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또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정답률이 높거나 낮은 문항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표를 다운로드 받아서 PDF 파일이나 스프레드시트로 피드백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크라티브 앱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티브닷컴에 들어가시면요, 로그인 페이지가 있고 티처 로그인으로 들어가시면 선생님으로서 문항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상단에 메뉴바를 보시면요, 런치, 퀴즈스, 룸, 리포트, 리절트 이렇게 5가지 메뉴바가 있고요. 런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퀴즈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그러한 메뉴입니다. 여기 퀴즈를 하시면요, 제가 만들었던 퀴즈를 새로운 활동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레이스 같은 경우는 실시간 교실 상황에서 모든 별로 좀 게임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뉴에 있는 퀴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실제로 퀴즈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메뉴고요. Add 퀴즈에서 Create New 하면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문항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선다형 문제 같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마음대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만든 퀴즈도 같이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 같은 경우는요, 먼저 이렇게 개념을 묻고 문장의 역할, 어법상 말맞는 문장, 틀린 문장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는 형성평가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를 가보시면은 동명사 이렇게 제가 좀 봤던 그런 메뉴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를 클릭해서 보면 이제 학생들의 이름 가릴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어떤 문항이 가장 정답률이 높은지를 볼 수 있죠. 교실에서 만약에 이거를 사용한다면 바로바로 학생들의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퀴즈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간차를 두고 피드백을 받는 형식이라면 이 소크라티브 앱은 바로바로 학생들의 응답이 맞는지 틀린지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소크라티브 앱을 활용한 형성평가 문제 만들기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피드백인 구글 설문지로 수업 피드백 받기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구글 설문지를 이용한 선생님의 강의 평가인데요. 마치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피드백 같아서 망설여진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제가 혼자 떠드는 이런 강의를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좀 답답한 마음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수업을 평가하도록 한번 물어봤습니다. 막상 질문에 대한 답을 받고 나니까 그 좋은 피드백을 받기도 했고, 또 선생님의 목소리나 아니면 톤, 성량, 빠르기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들을 수 있어서 다음 강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설문지 형식을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후 설문지는요, 먼저 응답해달라는 간단한 말과 함께 학번 이름 쓰도록 했고요. 그리고 강의 내용을 자신의 이해도와 연관지어서 체크하도록 했고, 그리고 각 파트에서 좋았거나 보충했으면 하는 점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듣고 싶었던 부분이죠. 제가 어떤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 저의 설명이 어떤 점이 보완되기를 희망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수업을 통해 배운 점과 다음 수업을 위해서 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봄으로써 다음 차시 준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항을 만들어 봤습니다. 응답 결과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먼저 강의 내용 이해 여부 그래프로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보충했으면 하는 점, 좋았던 점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뭐 좋게 써준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많은 힘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장 또 좋았던 것들은 뭐 선생님 목소리 톤이나 빠르기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알려줬고, 그리고 뭐 무엇을 준비하면 좋았는지는 이제 공책이나 아니면 노트 필기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안내해야겠다 이런 피드백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다음 차시에서는 과제를 낼 때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업의 질을 얘기할 때 좋은 수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좋은 수업은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학생 간의 그러한 질문과 대답이 있는 수업. 그런데 사실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런 질문이 일어나는 수업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저는 피드백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강의를 설명을 했고, 학생들의 배움의 상태, 그리고 선생님의 눈높이, 과제의 난이도,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 이런 것들을 서로 알고 조율해 감으로써 배움이 일어나는 그러한 수업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